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 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 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3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루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 다 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꼴에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 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코올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 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구,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2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뿔이 좀 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 본 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으나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 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잘 설득해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 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갔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 해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영애비며 기영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 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 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 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 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 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예 애미 애비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 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 요양보호사 나부랭이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말라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가는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가나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 애비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래요. 뭐, 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 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방, 지금 뭐 하고 있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수지는? 수지는 뭐 사러 외출했어요. 최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내는 혼자서 힘들게 장 보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같이 차 끌고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가 친구랑 같이 쇼핑 간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변명이야.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다가 안 하고 매일 밤 놀러 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수지한테 다 들었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도 못 버는 주제.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 놀러 다니다뇨.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아요. 사실은 수지가... 또 그렇게 수지 탓이나 하지? 우리 딸은 돈도 못 버는 자네 때문에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수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도 안 하지. 휴일에는 빈둥거리기나 하고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걸 수지 탓으로 돌려?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 탓이나 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아,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수지가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 최서방,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네? 정원 잡초 뽑기랑 창고 정리 좀 해줘. 시간이 남으면 배수관도 좀 수리해주고. 저번 주 주말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와야지. 설마 집에 수지가 없다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려는 거야? 최서방, 정신 안 차려? 오늘은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잔말 말고 당장 와!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수지야,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내 욕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돈도 못 번다느니 집안일에 손도 안 댄다느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줘. 뭐? 내가 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장모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시잖아.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돈 못 버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금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알바까지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활비가 없는 건 네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알바도 친구가 취미로 하는 빵집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월급도 고작 해야 2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중요해? 애초에 난 결혼하면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데다가 근성을 뜯어 고쳐주겠다면서 소중한 휴일에 처가로 불러서 하루 종일 혹사시킨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 없어서 못했던 효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다니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다 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어떻게 효도야? 아, 진짜 엄청 징징거리네. 모처럼 친구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기분 망친 게 누군데? 아내는 장모한테 내 욕을 지어내서 하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왔건만 무능하다고 모욕이나 당하지. 쉬는 날까지 처가에서 혹사까지 당하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이제 적당히 좀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건만 감히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난 너네 가족이 부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당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각오하라고. 잘 잤나? 배은망덕한 최서방. 자네 정말 눈꽃만큼도 반성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배은망덕이라뇨. 대체 누가요? 이미 수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는 대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게나 힘들게 사는 수지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느니 기분 잡쳤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지랑 장모님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입 안 다물어? 은혜도 모르는 게 자꾸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굴면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 제출할 줄 알아. 거실 책상에 올려둔 이혼신고서 말인가요? 이미 수지의 이름이 쓰여 있네요. 자네 경고야. 자네가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 잘할 때까지 수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할 거야. 내 입장으로는 이대로 쭉 수지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진심이신가요? 당연하지. 이혼하기 싫으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안일 할 것도 약속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2번은 없어. 그런데도 수지한테 또 불만이 생기면요? 수지 마음에 안 차면 그땐 정말로 이혼인가요?
당연하지. 아내를 부양할 만큼 돈도 못 벌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마침 이혼 신고서에 수지 도장도 찍혀 있으니 지금 당장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최서방, 갑자기 왜 그래? 구야,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되더라도 결국 수지는 불만을 표현할 겁니다. 불만이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요. 결국 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모님도 저희 이혼에 찬성하시는 것 같고 불만은 없으실 텐데요.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이라니 안 될 소리! 이혼 신고서는 그냥 경각심을 줘서 자네를 반성시키려고 한 거지. 반성요? 대체 뭘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수지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도 얼마 못 되지. 집안일도 전부 수지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탱자 놀기나 하지. 수지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반성해야 할 점은 그거 말고도 산더미야. 아내 하나 제대로 부양 못하는 자네 잘못이지. 장모님, 이 기회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돈이 부족한 건 다 수지 탓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집세랑 광일비 포함해서요. 둘이서 쓰는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죠.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대체 왜 매달 돈이 부족한 거야? 수지가 상당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옷이니 구두니 가방이니 사대고 친구랑 놀러나가서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어서 생활비를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뭐라고? 수지가 그런다고? 그리고 수지가 알바한다는 그 빵집 말인데요. 수지는 제가 벌어다준 돈을 그 빵집에 대고 있어요. 그 돈의 절반 정도를요. 뭐? 그 돈을 왜 빵집에 주는데? 그 빵집은 수지 친구네 빵집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콧대 높이고 싶어서요. 그러지 좀 말라고 뜯어말려도 돈을 숨겨도 공경에 빠진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제 물건을 부수고 절 구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렇게 난폭할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주 착한 애라고. 그리고 최서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옷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만 때리니까요. 배랑 등에는 새파랗게 멍이 들었거든요.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설마. 수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전 낮에는 회사 일에다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요. 매일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휴일에는 처가에 불려가서 혹사나 당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전 장모님이랑 수지가 바라는 남편은 못 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난 수지가 그렇게 낭비가 심한 줄 몰랐지. 변명은 그만하시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은 거겠죠. 제 말은 늘 귀뚱으로도 안 들었으니까요. 최서방, 부탁이야. 수지는 내가 호되게 혼내놓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싫습니다. 당신 가족한테 휘둘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수지가 절 폭행한 증거로 이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어요. 수지가 파손한 물건도 다 사진 찍어뒀고요.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서방! 치료비랑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요. 집에 제 변호사 명함을 두고 왔으니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변호사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끼고 연락하는 게 어딨어.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니까요. 더는 당신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연락처는 전부 차단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수지와 장모님은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희 집에 왔지만 저는 이미 이혼 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와 호텔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저는 수지와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죠. 진단서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빵집에 대줄 돈이 떨어지는 수지는 빵집이 망한 건 전부 수지 탓이라며 원한을 사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네요. 혼자가 된 수지는 점점 횡포해져서 매일같이 장모님한테 손찌검을 하게 됐는지 장모님은 제 변호사한테 울면서 저더러 돌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했죠.
그 후로 전 수지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즐기고 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거나 장모님에게 구박받지 않는 생활은 아주 쾌적하고 매일이 행복하답니다.